자, 반갑습니다. 송동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핵심은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이 되기 전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변화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을 모셔다가 속 시원하게 또 궁금하신 것들도 설명 받으시면서 원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시라고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정만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은 어떻게 보면 다 듣고 나시면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뻔한 건데 축약을 해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강연을 하지만 실제로는 매스컴과 실제하고의 허와시를 제가 지금 그 위주로 강연을 해야 항상요. 어머님들이 와,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따라간 게 너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따 뒷부분에 비공개 사항은 제가 지금 항상 녹화를 할 때는 제가 우리 그 PD님들한테 이제 녹화를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거는 밖에 내보내더라도 내보내시 말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만 알고 가시고 차례대로 저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고교 선택보다 중요한 진로 선택하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로 선택이 고교 선택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제목 속에서도 이미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소개서 한 줄이 포인트가 있듯이 여기에 한 줄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교 선택이라는 것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했는데 이제는 진로 선택이 이제 점수가 좌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달았고요. 저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저도 이제 25년간 이제 이 대치동과 노량진 쪽에서 이제 수학 수업을 계속 해왔고 한 10년간은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수학 강의 플러스 이제 그 진로 이 컨설팅 설명회도 좀 하고요. 또 지금 저희 대치동에 있는 회사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전직 입사원들도 계시지만 교장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제가 많은 학교들을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다 보니 최상위권 내지는 의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 또 그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의대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도 이제 강연을 좀 해드리고 할 겁니다. 제 자랑보다는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갖고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3페이지 정도를 제가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2011년도에 이게 유의미한 게 있어요. 2011년도 뭐 10년 전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11년도가 제가 컨설팅을 처음 이제 입학사정관을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의미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해서 1개 등급 변동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요 정도 상승하다는 겁니다. 성적 상승. 그러니까 2년 동안 1등급 이상 상승한 애들이 100명 중에 13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뭐 물론 전국의 데이터를 전국에 있는 뭐 40만 3명이니까 뭐 물론 강남 지역, 대치동 지역은 더 다르겠죠. 하지만 이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막연하게 뭐 대충 하면 하겠지 되겠지? 지금 성적이 네가 3개 등급 이상 올리고 싶다? 그럼 적어도 학과 1개 가지고 안 된다. 한과보다 2개씩은 들어야 네가 올라간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2개 등급 이상 올라온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1.8, 100명 중 2명이다. 자, 2011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2011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교과가 없을 때예요. 지금 비교과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교과만 하면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2개 등급 이상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2017년도에 조절부에서 이제 또 이제 이거 데이터를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강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됐어요. 예, 조금 상승을 했죠. 14.9%죠. 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율학습 비중도 보면 이제 그만큼, 역시 성적 오른 많이 투자한 만큼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고1이지만 그냥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강의를 안 하는데 이거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공부계획표를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아이들이 계획서를 세우라고 하면 잘 못 세웁니다. 대충 지금도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도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세우려고 들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 네가 한 거를 디테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몇 문제 푸는지만 기록을 하고 잘하고 그러세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계획서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리입니다. 이거 무리예요. 절대 어머님들 계획서를 무리하게 세워서 아이들이 그걸 못 지켜서 오히려 압박감에 오히려 포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너무 뭘 했니? 괜찮아. 너무 안 혼낼게. 한 것만 네가 써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좀 미래는 준비한 만이 것이다. 누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버드점하고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로, 이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요, 어민들의 기초적인 거를 말씀드려서 제가 이 오늘 진로 강의라든가 뭐 이런 거 전반에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미 핵심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제방을 좀 들으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좀 먼저 참고사항으로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다른 걸 잠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20년 01월에 요 5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전형 활용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모든 게요. 입시가 가면 뭐든지 미리 연구 용역이라는 걸 줍니다. 어떤 면접이라는 MMI를 하더라도 미리 한 4, 5년 전에 이런 인상을 주고 이런 대답을 한 아이들이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월등하게 성취도도 높고 적응을 잘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요, 한 5년 전부터 인상을 줍니다. 예. 이미 2004년, 2005년도 면접 문제에 대한 인상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 쪽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서울대 의대도 우연찮은 계기로 제가 서울대 면접에 대한 용역을 잠깐 받아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해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인연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24년도 이후의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서울대는 이미 했어요. 서울대 이미 했고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대학들은 최근에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어요. 예,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방안에서 얘네들이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역시 성취도가 좋더라. 역시 대학에서 잘 따라가네. 이과에서 잘 맞아. 이런 것들입니다.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생기부. 생기부 고등학교 때 국가에서 뭐 쓰지 마. 선생님, 브라인드래요. 선생님, 요번에 생기부에 뭐 안 들어간다는데요? 자, 다 무슨 기준인가요? 고등학교 쓰는 기준이죠. 자, 평가는 누가 하나요?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예. 즉, 대학의 평가 기준과 고등학교 기준은 다릅니다. 예. 여기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패러다임, 이 사고에 전환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교육청 감사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교육부 산하의 어떤 그거의 기준으로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학이 교육부 산하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바꾸셔야 돼요. 예. 대학은 대학 자율을 걸어준 겁니다. 최근에 정시 40%를 권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울 16개 대학, 강원대까지 포함해서. 40% 권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지 강요가 아닙니다. 대학 자율이거든요. 뒤로 잠깐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대학 전형 간수화에 의해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그다음 수능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입 전형 간수화제도 네 가지 전형을 이제 가시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자,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면 논술 100%인가요? 연세대학교 말고 논술 100%가 있나요? 없죠. 예. 보통 70%, 60% 하고 나머지 학생부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무슨 전형은 60% 이상만 니들 하고 나머지 40%는 니들이 알아서 해요. 아시겠죠? 우리 어머님들 여기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 그럼 수능은? 수능도 100%가 없는 학교들이 있죠? 예. 의외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모든 전형을 했을 때 100%는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메이저 대학도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요 다 아이들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1, 2점 차이 소수점을 가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60, 70%의 변수 말고 나머지의 거에서 뒤바뀌는 게 많다. 그래서 브라인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학교 점수가 너무 좌우하지 않느냐. 대우내고 너무 잘 가고 맨날 여기 외대보건 잘 하나고만 잘 가는데 왜 잘 가느냐? 학교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브라인드를 하자. 예.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 자율에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뽑고자 하는 걸 뽑는 거니까. 그러면 그 대학에 맞는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이제 최저, 그 다음에 면접이 요즘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면접 더 늘어나요. 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뭐 특기자 전형, 비교과 자소서, 자소서는 이제 폐지가 되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아직은 현재 고1은 이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21학년도 주 의대 교과 반영에 대한 청구를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주요 교과 위주로 보는구나. 대학마다 다르구나. 그 다음에 뭐 내학기 다입도 있지만 3학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5학기가 아니라 4학기, 한 학기 거 빼고 제일 못 보는 학기도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주요 과목은 국영수 과다. 근데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국영수 4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실질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평가에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주로 뭘 보냐? 교과 성적, 면접 점수가 의외로 높습니다. 면접 점수가 의외로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이 변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추천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걸 없애겠다. 예, 이걸 없애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5가지와 이제 요 수능이니까 학교에서 보는 것은 이제 주로 대부분이 요격이겠죠.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는 뭐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교과 활동. 이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세트 위주가 되겠죠. 세트.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면접도 물어보는 것이 거의 세트 위주로 물어봐요. 예, 결국은 세트이에요. 결국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이렇게 반영이 가장 주된 핵심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제 정량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과 성적 딱 원서를 집어넣으면 내신 성적은 컴퓨터가 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멘트 글로 되어 있는 건 정성평가 입사관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입사관들이 성적을 몰라요. 예,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은 데이터가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멘트를 밑줄 방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 그래서 그거랑 성적 데이터와 입사하는 데이터를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내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이에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등급이랑 상관없이 멘트가 좋으면 등급 점수를 월등하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등급, 3등급인데 불구하고 1등급보다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가산점에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고등학교 이슈들을 생각하지 마라. 대학교에서 어떻게 채점하냐에 따라 다르다.
물론 채점 가이드가 있어요. 그건 매년 다릅니다. 조금씩은.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봅니다. 예. 감정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제도는 없습니다. 가산점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예요. 가산점 제도입니다. 주로 이 입사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채점 방식이 가산점 제도, 그 다음에 적격, 부적격 제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시스템을 나중에 또 한번 해주겠지만, 예, 가산점 제도이면서 그 다음에 적격, 부적격이다.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점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비교과 성적은 정성평가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고, 나중에 변별력으로 면접이 계속 강화되고요. 이제는 절대평가가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진로 과목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취도 ABC로 나눈다 보니까 그만큼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면접뿐이 없다라고 대학들은 판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로 과목을 뭐가 선택하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진로 과목에 대한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